자, 그럼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 준비한 1년 커리큘럼을 자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커리큘럼은 3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 두 번째는 기출 주제를 전체적으로 학습을 하고 문제에 적용시켜보는 과정, 그리고 세 번째는 내용을 요약을 하고 실전 연습을 해보는 과정, 이렇게 3단계로 크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공부할 때는 막 너무 암기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게 나오고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7, 8월에 기본 과정 듣는데 요때 들었던 때 내용을 기억을 할 수 있을까요? 시험장까지 못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정확하게 내용이 뭔지를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막 암기하겠다고 그때 이때 노력하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요때는 암기를 많이 하시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각각의 과정에 따라서 이 성격이 다르죠. 기간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다 알 겁니다. 그리고 모든 기출에 나오는 주제를 다 분석을 하고 기출 지문들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 과정에서는 이제 내용을 여러분들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줄여서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약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 요약해드린 내용을 실제로 적용해보는 연습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3단계에서 커버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령, 개정 법령들이 좀 반영이 되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법령 특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면접 어떻게 봐야 되나요? 면접과 관련된 특강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해드릴 거고요. 그 외에 여러분들의 저는 이런 특강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십시오. 그 외에 언제든지 필요한 특강이 있으면은 적재적소에서 특강을 해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다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고요. 여러분들 요즘 공부를 해보시면은 아마 코로나 때문에 독서실 가기도 어렵고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독서실도 많지가 않아요. 사실 지방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군복무를 할 때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계룡시에 있었습니다. 그때 계룡시에서 있었는데 계룡시도 그 당시에 독서실이랑 도서관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공부할 만한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내가 혼자서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혼자서 또 공부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럴 때는 혼자서 계속 1년 동안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같이 이렇게 띄워주고 좋은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파워 스터디 관리반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매일 문제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도 얘기하고, 또 같이 이제 관리반에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얘기도 들어주면서 이제 서로 의지를 다지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매일 이렇게 학습을 하면서 계속 공부가 뒤처지지 않고 내가 처지지 않도록 이런 하는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행정학 내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같이 손잡고 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시기마다 어떤 내용들이 과정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가라는 걸 한번 보면은, 일단 첫 번째 7, 8월에 진행되는 기본 심화 과정을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먼저 이해를 해야 되죠. 여러분들 이제 제가 수험생분들의 상담을 해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몇 달 안 남았는데 이제 행정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왜 이제 행정학 공부를 시작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처음에 기본 이론 수업을 듣다가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그냥 놔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해보려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뭡니까? 처음에 공부를 하면은 좀 접근하기 쉽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게 처음부터 막 공부를 하니까 재미없어,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실 때는 잘 접근을 스무스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 이 기본서를 이제 나오면 보시게 되겠지만 단원별 접근, 쉬운 접근이라는 걸 넣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첫 단원마다 요 내용은 왜 행정학에 들어가 있고 어떤 사례로 이렇게 이 내용이 적용이 되고 이런 걸 설명을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이 단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책에 보면 팁, 사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그 표에다가 다 팁을 넣습니다. 왜냐하면 표를 보면 이렇게 한 반 페이지 정도 되는 그냥 표를 보려면 여러분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표를 봐야 되는지, 그 다음 이 단어는 어떤 사례에 적용이 되는지 관로에서 다 넣고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처음 공부를 하는데 2015년 국회 8급에 20년 동안 딱 한 번 나온 내용까지 보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 심화 과정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과정에는 무엇이 들어가느냐? 9급 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 9급에 다 나왔던 내용을 중심으로 다 넣습니다. 기본에 넣고요. 그러면 심화에는 뭐가 들어갔느냐? 7급에만 나온 내용, 국회 8급에만 나온 내용, 9급에 나왔다 할지라도 10년에 아니면 또는 15년 전에 나왔거나 10년에 한 번 나온 내용, 뭐 이런 내용들은 심화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정말 기본 과정은 내가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공부하시면 되는데, 또 이러면 또 여러분들이 또 이런 얘기하죠. 기본만 알아도 되는 겁니까? 심화 몰라도 되나요? 이거 혹시 빠뜨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과정은 어떻게 구성이 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2020년 뭐 지방직 9급, 2021년 원래죠. 원래 국가직 9급 시험에 100점을 받는데 지장이 없는 수준입니다. 기본만 보셔도. 그 정도로 커버가 어느 정도 되는 데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기본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도 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서가 나올 거고요. 7월, 8월부터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기출 문제. 너무 중요하다는 거 알죠? 여러분들 어디 선배에게 물어보고 저기 아니면 카페에 물어보십시오. 다 기출 문제는 풀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기출 주제에서 거의 90% 이상 나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는 반드시 풀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과정에서는 중요한 기출 주제 다 풀어볼 거고, 또 역시 기본과 심화로 분리를 했기 때문에 기본 과정 들으신 분들은 기본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험생분들이랑 상담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한 1300에서 1500 문제가 넘어가면 힘들어요. 한 2000문제, 2500 문제 가면은 앞에 부분만 보고 뒷부분은 못 보게 되는 이런 문제가 많은 다수가 발생해요. 다수의 수험생분들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1300, 1500 정도 먼저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먼저 공부를 하시고 뒤에 심화 과정은 한 500문제 정도 나중에 또 공부를 하셔도 되고, 일단 기본부터 먼저 여기 집중적으로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분리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 주요 기출 주제는 모두 확인을 한다. 그래서 기출 지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는지를 중심으로 학습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6가지로 유형을 분류해 드릴 거예요. 그 문제별로. 그래서 이 문제는 법령에서 나왔기 때문에 법령을 어떻게 외워야 됩니다. 이런 거는 지엽적으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파트도 있을 수 있고, 요거는 정확하게 이해만 하면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이 해결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상을 통해서 그냥 현실만 생각해봐도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거는 그냥 굳이 암기하려고 막 줄칠 필요 없겠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출 문제별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유형을 다 제시를 해서 여러분들이 입체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이제 기출 문제 풀었어요. 나름 2, 3회도 또 합니다.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한번 이제 문제를 다시 풀어봐야지 하는데 분명히 공부한 내용인데 또 틀리는 이런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왜요? 이게 기출 지문으로 본 것들은 이제 알겠는데 조금만 내용이 바뀌어도 응용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실제 상담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 맞는 과정이 최신 기출 및 응용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최신 주제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 거예요. 최근에 나온 주제들이 훨씬 중요해서 이 주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주제에서 나왔던 내용 문제가 나왔고, 요와 관련된 지문들이 무엇이 나왔는지 한 번에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델파이 기법 여기 나왔어요. 그럼 델파이가 이렇게 원래 나왔습니다. 물론 문제를 풀어보고 그거와 관련된 옛날에 나왔던 지문들 많겠죠?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기출이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다르게 표현이 되어서 나왔구나를 한 번에 보시면은 훨씬 응용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훈련을 하는 과정이 최신 기출 및 응용 과정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기출 문제 풀어봤는데 또 다시 틀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완해 나가시면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 1월 달이 되면은 국가직 시험 같은 경우에 4월이니까 슬슬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정리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 언제 다 외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걸 다 외워야 되는데 줄여야 되겠죠. 줄여서 외워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요약 강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줄여야 되는데 그렇다고 빠뜨리고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내용을 또 효과적으로 줄여야 되는데, 이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이제 그물망 암기법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엮어주는 거죠. 제가 엮어서 여러분들이 암기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암기량, 보는 양이 줄어들면 뭡니까? 회독도 많이 해줄 수 있겠죠. 여러분들 아마 수험가에서 이제 몇 회독 했느냐, 이런 얘기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회독 했냐, 10회독 했냐. 하지만 회독 수도 분명히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어떻게 회독하느냐, 그리고 시간 대비 얼마나 빨리 회독할 수 있느냐도 수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어차피 제한된 시간 내에서 학습을 해야 되는 것이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회독량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핵심어를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나중에는 핵심만 봐도 그 관련 내용 기억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물론 당연히 여기는 적혀 있지 않지만 암기법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이런 거는 어떻게 암기하면 좋고 여기는 어떻게 암기하면 좋고 이런 거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런 과정이 되겠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회독을 도와줄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압축 요약과 함께 기출 OX를 함께 드릴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기출 주제들을 OX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내가 내용을 암기했으면 지문을 봐서 한번 응용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 과정이 기출 OX를 통해서 같이 응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핵심어 반복하기라는 MP3를 제가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MP3는 어떻게 쓰느냐? 핵심어만 딱딱딱딱 나오는 그런 내용이 핵심어 MP3입니다. 그러면은 그 핵심어 반복하기 MP3는 전체 행정학을 3시간 만에 다 넣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편하게 들으시면서 내가 요 내용을 공부했었지. 요 기법은 요런 게 핵심어구나. 요런 거를 들으시면서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시간 들으시면서 회독량을 극대화하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압축 요약 강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내용을 요약을 해서 해봤으면 이제 내가 진짜 실전에서 제대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그 첫 번째 과정이 진도별 모의고사입니다. 각 진도별로 여러분들에게 지문, 그 중요한 핵심 기출 지문들을 드릴 거예요. 그럼 그것을 15분 내 시간을 재고 여러분 이제 실전적으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풀어봐서 내가 어느 지문 틀리고 있구나, 내가 모르는구나, 이런 거는 내가 강하구나, 이런 건 약하구나 라는 거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15분 타이머를 재서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저 핵심 내용 정리하고 기출 적용해보는 연습 같이 해볼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는 역시 퀵시트라는 걸 제공해 드릴 거예요. 퀵시트는 뭐냐면은 가장 이 내용을 정리한 요약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왜 제공해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빨리 회독을 빨리 하기 위해서 편할 때 조금 짬짬이 시간 날 때 여러 번 보기 위해서 내용을 가장 줄인 것이 퀵시트고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학습을 하셔서 전체적인 내용을 또 한번 정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진도별 모의고사고 동형 모의고사는 가장 실전과 비슷하게 훈련을 하는 과정입니다. 막판에 되면은 여러분들이 또 꼭 체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용을 안다 모른다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도 중요하지만 시험장에서 내가 하는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다 알아요. 문제도 풀 수 있어요. 지문도 다 봤습니다. 근데 옳은 거 옳지 않은 거를 잘못 보고 옳은 것은 했는데 뒤에 거 안 읽고 그냥 문제 풀어버려요. 그냥 풀고 나중에 보면은 잘못 풀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실제로 저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실수는 줄여야지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을 점수로 이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해보는 과정이 동형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자가진단표를 드리고 여러분들 내가 어떤 행동에 실수를 하는지 스스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문제를 가장 실전과 비슷한 문제를 함께 풀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내가 위치가 어디인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합격생들이 먼저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그럼 합격생분들이 점수가 나오겠죠. 몇 점 정도. 그러면 합격생분들이 봤을 때는 내가 몇 점이 합격생분 기준으로 85점이 자기는 나왔고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면은 85점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걸 가이드를 제시해 줄 거예요. 그럼 내가 문제 풀어보고 내 90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래도 공부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구나. 합격생과 비교했을 때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막판에 내가 어디가 부족하고 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동형 모의고사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준별로 이제 추천 커리큘럼을 말씀해 드리면 먼저 9급분들 기본 과정만 먼저 수강하십시오. 기본 파트 듣고 기본 기출문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만약 응용이 잘 안 되신 분들은 최시 기출 및 응용을 통해서 내용을 한 번 더 응용하는 과정을 연습하시고 압축 요약하고 동형 모의고사 이런 과정으로 학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기본 파트만 먼저 공부를 하십시오. 만약에 내가 심화 과정도 그래도 불안합니다. 내가 혹시라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혹시 나올 수 있습니다. 한두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90점 이상, 또 올해 같은 시험 같은 경우에는 100점 이상, 100점 이상 없죠. 100점 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 과정을. 하지만 불안하다 하시면 심화를 들으셔도 좋고, 만약에 그래도 심화를 또 듣기도 부담스럽고, 그래도 불안합니다 하는 분들은 압축 요약에서 심화 내용도 같이 넣어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압축 요약에서 심화 내용이 어느 정도 요약이 들어가니까 그것만 보셔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파트 중심으로 9급분들은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7급은 달라요. 7급은 좀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화 과정에는 7급에만 나온 내용들을 넣어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급 분들은 심화 파트까지 같이 학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본 심화 보시고, 기본 문풀, 기출 문풀 보시고, 요약 보시고, 진도별 모의고사 한 번 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진도별 모의고사, 동형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7급 분들은. 물론 7급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서도 응용이 잘 안 된다라고 하시면 기출 응용 들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요로 중심으로 요 정도로 골격을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7급을 내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심화 내용 공부해 보니까 처음부터 공부하기는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은 단계별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부터 먼저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심화를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먼저 보시고 기출 보시고 그 다음에 한 2, 3회독 됐다.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행정학의 체계가 잡히고 자신감이 올라갔다 했을 때부터 심화를 보시고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험생 분들마다 니즈가 다른데 이런 분도 있어요. 저는 행정학은 조금 힘들어서 가장 적게 공부하고 나머지에서 좀 고득점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단기 커리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과정으로 기본과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 요약을 하신 후에 연습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가장 적은 양을 공부하시면서 효과를 높이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재시생은 어떻게 합니까? 초시생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재시생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재시생 분들이랑 상담을 해보면은 이 재시생 분들마다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재시생을 안 넣은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재시생 분들 중에서는 이런 분도 있어요. 행정학은 합격 점수가 나왔는데 그런데 뭐 한국사라든지 이런 데서 부족해서 이제 떨어진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사실 뭐 기본 강의부터 들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상당히 이미 공부가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반면에 이런 분도 있어요. 제가 재시인데 개념 이해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시 스스로 그래서 전 기본부터 다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세요. 스스로가. 그런 분들은 당연히 기본부터 들으시는 게 좋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올해 시험 봤는데 뭐 한 80점 85점 이상 나왔다 하는 분들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되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은 한 기출 문제부터 다시 이제 학습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뭐 60에서 80점 정도 나왔습니다 하는 분들은 뭐 기본부터 수강하면 좋은데 기본을 다 수강하기 부담스럽다 하면은 본인이 약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만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본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고, 제가 60점 이하입니다. 그런 분들은 다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개념이 잡혀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차근차근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을 기반으로 봤을 때 아직 시간이 많아요. 충분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시인데 뭐 천천히 공부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지금 남은 지금의 기회를 잘 살려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잘 밟아 나가시면은 아마 훨씬 더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을 책임져 드릴 수 있는 게, 항상 저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래요.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조금 슬럼프가 오기도 하고 막판 되면 떨리기도 하고 공부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내가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고민이 듭니다. 이럴 때마다 함께 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계속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터디 관리반이라든지 오픈챗 카톡방 뭐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여러분 손을 잡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학교까지 가는 길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본강 때 뵙겠습니다.